수능 영어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능 국어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 제 수강생들 중에서 영어를 다시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독해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수능 영어도 영어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단 결국은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맞으려면 어쨌든 고득점을 맞으려면 추론적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추론적 문제 제시문이 나왔을 때 얘를 사실관계 기준으로 1대1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이제 기술적인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제시문 자체의 취지나 입장에 입각해서 얘를 이해한 다음에 선지를 골라낼 것인지 이런 틀이 있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사실은 추론적 독해에서는 얘는 거의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 되고 이런 방식을 취해야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틀이 뭐냐면은 선지를 고를 때 어떤 선지가 괜찮고 정확한지를 고르는 게 아니라 어떤 선지가 말도 안 되는지를 고르는 게 훨씬 쉽고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최대한 쉽고 빠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요 방향으로. 이런 기본 베이스 상태에서 결국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볼게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인데 대부분의 많은 학생은 A처럼 하거든. 잘못된 방식으로 해. 일단 어떻게 하냐면은 어휘나 수거, 구절 단위를 일단 읽는단 말이야. 읽고 난 다음에 이 과정을 거쳐. 의미를 생각을 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라고 생각을 하는 과정을 거쳐. 그 다음에 그 어휘랑 어휘들 혹은 수거나 수거들을 전부 다 조합을 하는 과정을 거쳐. 그 다음에 문장 해석을 하는 과정을 거쳐요.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적절한 방법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A 방식으로 했을 경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취지나 글쓴이 입장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방식은 쉽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한데도 손쉽게 영어가 고득점이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인데 이 사람들은 미리 공부가 되는 게 좀 다르게 돼 있어. 어휘나 구절을 보면은 똑같이 이해를 하더라도 특별히 의미를 생각하는 과정을 생략하더라도 바로 직관적으로 의미가 떠올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에 조합 과정 이전에 이게 생겨. 전체 이 문장의 취지나 이 사람의 논조, 입장이 이럴 것이라는 추측을 해. 그 추측을 베이스 삼아서 조합을 해. 그래서 문장 전체의 해석이 되기 시작해. 결국은 A는 이 문장을 다 읽고 나서 해석을 다 한 다음에도 문장 해석이 된 다음에도 취지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B는 당연히 취지나 입장이 이해가 된 상태에서 문장이 해석이 된다는 차이가 있어.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사람이 뇌는 한정이 돼 있거든, 능력이. 그런데 뇌에서 독해를 처리할 때는 가장 쉽게 우리가 단순화해서 설명했을 때는 1차 독해랑 2차 독해 과정이 일어나. 1차 독해는 그 언어, 그 단어, 그 수거에 의미나 이미지를 떠올리는 과정이야.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지, 그치? 예를 들어서 단어 나왔을 때 의미를 생각해보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2차 독해는 뭐냐면은 그런 말을 한 발화자나 필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정서에 공감하는 독해야.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얘네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호르몬 상태도 다르면서 뇌에서 사용하는 지점, 부위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돼. 근데 사람이 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A 학생들처럼 의미를 따로 생각을 하고 조합을 따로 하고 문장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는 특히 수능 영어에서처럼 한정된 시간 안에 있을 때는 1차 독해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2차 독해, 이 사람 취지가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많은 학생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얘를 독해를 하다가 하나씩 독해를 다 해나가요. 하나씩 이게 앞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독해를 다 해나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독해가 다 됐어. 우리말로 독해가 됐는데 결국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가 다시 몰라. 이 사람이 취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선지를 고를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 근데 시간이 부족하지. 근데 B 같은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이 중에서 자기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몇몇 어휘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딱 떠올라. 그럼 이 문장 전체가 왠지 과학자들 좀 까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이 어느 정도 얼추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 왜냐면 이 사람 취지를 알기 때문에 그 독해 속도가 빠르다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 전체 하나의 제시문 안에서도 문장의 입장이나 논조나 취지가 상당히 바뀔 수가 있거든.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느껴가면서 마지막 문장까지 전체 다의 해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글쓴이의 취지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취지 흐름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건 일단 개소리인데 이건 어중간하게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간단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간단한 거죠. 공부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도 높게 뇌에 새기는 거예요. 이 방법은 이렇게 해요. 어떤 제시문이든 상관이 없어. 어떤 문제집이든 상관이 없고 어떤 해석책이든 다 상관이 없는 거야. 영어 문장이 나오지.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로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영어 문장이 나와.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단계가 문장을 읽고 한번 읽어봐. 그 다음에 바로 해설이랑 맞춰봐. 이제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문장을 읽고 단어를 조합해서 해설이랑 맞추는 과정을 굉장히 연습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거는. 실전에서는 별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맞춰봐 그냥. 그럼 간단하게 맞추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단어가 뭔지 몰라도 이런 해석이 되겠네 하면서 자기가 아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고 원래는 알았는데 이상하게 쓰인 단어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 문장과 해설지를 번갈아 보면서 이 부분이 이 뜻이구나 정도를 생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have no special purchase on이 아마도 뭐뭐에 대한 특별한 강점이 없다. purchase가 뭐 강점이 있어서 쓰였나? 대략 이런 문맥이 있구나 하고 그게 짐작을 해버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분이 대부분 1번에다 핵심을 넣잖아. 1번은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간단하게 끝내버린 거지. 이 뜻이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데는 좀 알겠는데 이 부분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내가 잘 몰랐던 부분 있잖아. 내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거나 직관적으로 떠오르지 않은 부분. 특히 이 부분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쳐봐. purchase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이 구절 자체가 떠오르지 않았다고 쳐봐. 무슨 뜻인지 떠오르지 않았다고 쳐봐. 그러면은 얘랑 얘를 맞춰보면서 입으로 중얼거려. 약간 읽어보는데 읽으면서 실제로 발음을 해도 되고 중얼거리는 척을 해봐. 중얼거리
버리면서 뭘 하냐면은 그 다음에 국어로 해석을 하지 말고 그냥 상황을 떠올려줘.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야. Have no special purchase 오늘 이제 만학생들은 이걸 해석을 해. 가지지 않았다. 특별한 구매인가 이거 강점인가 어디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우리 말로 옮기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은 뭐뭐에 대한 특별한 강점이 없다라는 상황을 떠올려.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Have no special purchase on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해. 그래서 입에서 약간 익숙해질 때까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Have no purchase on을 계속 이제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입에서 반복을 하게 되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결국은 이 말을 할 때는 결국은 그 앞에 있는 주어가 왠지 족밥처럼 느껴지는구나.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허접한 놈이라는 뜻이구나. 어디 강점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런 상황적 이해를 하고 그 직관적 이해를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1차적인 마무리야. 그러니까 해석 연습을 자기가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이제 우리가 문제집일 수도 있고 기출문제일 수도 있고 무슨 천일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해석을 공부하는 것 같지만 이거 너무나 간단하게 맞춰보기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어려운 부분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야. 이게 한 번의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어. 굉장히 재미난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지나가도 돼. 한 번 하고. 왜 그러냐면은 유사한 문장 구절 단어가 다른 데서도 유사하게 나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자기가 조금 실력이 부족하고 나는 좀 더 착실하게 공부를 해봐야겠다 영어를. 그런 사람은 이걸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해설지도 옆에다 항상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한번 공부를 했잖아. 그러면 똑같은 것을 3일 뒤에 공부를 해주고 오늘 공부한 날로부터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공부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또 일주일 계속 반복을 해줘. 그래서 최소한 오늘 공부한 것까지 합쳐서 5번을 공부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 상당히 있게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공부한 다음에 3일 이내에 얘를 반복을 한번 해줘야 돼. 너무나 간단히 공부했기 때문에. 3일을 건너뛰고 일주일 해야 하면은 기억이 너무 안 나서 힘이 많이 들 가능성이 있거든. 자기가 실력이 좀 부족하고 착실한 공부를 필요로 한다 하면은 양을 줄여서도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해라. 지금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공부가 많아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정도 양을 해야 될지는 사람마다 다른데 근데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영어가 또 엄격한 그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 어느 정도 뉘앙스만 하면 풀리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웬만큼 괜찮은 점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